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 만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예, 안녕하세요. 예, 기업은 잘 몰라도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주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하는 예비 취준생 박스미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입니다. 2월 벌써 이제 공채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미 씨, 뭐 준비 잘 돼가고 있나요? 네, 저는 그 1차 서류랑 네. 서류 전형이랑 그리고 2차 인적성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우리 취준생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하면 좀 될까요? 우리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기업과 직무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항목들이 어느 정도 뼈대가 완성이 좀 돼줘야 됩니다. 그다음 필기와 면접도 닥쳐 설 게 아니라 지금 조금씩 같이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어떤 스펙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든 악착같이 취득하시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황이라 명문대 졸업장도 토익 900점도 안 통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예, 그래도 문을 여는 기업은 있으니까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예진, 학력 경기 소재 4년제 전문대 졸업, 방사선학 전공, 나이는 26세, 지원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향후 지원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학점은 3.88, 대학병원 방사선과 1년 근무했고요. 방사선 협회 서포터즈 활동도 했고 종합병원 건강검진 무료 봉사, 파주시청 교통관리부 청년 인턴, 한국사 1급, 커말 1급, 토익 735, 토스 레벨 6, 방사선사 면허증까지. 너무 많네요. 고민은 경험 정리는 어느 정도 했는데 자소서 항목당 기초가 되는 NCS 역량과 매칭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했던 이혜진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전공과 이력 자체가 이 고용보건복지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지원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그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NCS 역량을 잘 매칭을 못한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두 기업은 타 공사와 다르게 서류 전형 합격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사무직 같은 경우에 100배수로 채용을 하는데 지금 지원하는 이 두 곳은 7배수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합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소제목을 한번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뒤에 오늘 같이 살펴볼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예진 친구의 고민이 사실 취준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자신의 경험을 자소서나 NCS에 잘 매칭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자신의 경험 내에서도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이 직업기초 능력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얼마나 매칭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살펴야 되거든요. 자기소개서는 글자 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얼마나 줄이는지에 따라서 NCS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목에서 요구하는 평가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강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건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 그다음에 직업윤리,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러한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도대체, 저도 뭐 수없이 뭐 많이 해봤지만 이제는 예, 소제목은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겁니까? 네,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글짓기나 무슨 소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 위주라든지 뭔가 뭐 엄청나게 생각을 해야 하는 뭐 그러한 내용들보다도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뭘 강조할 건지 드러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본인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 문제 해결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명확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좀 더 보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문제 해결할 때 본인의 노하우와 전체적으로 본인이 강조하는 어떤 이 소재의 어떤 성과가 무엇인지 그걸 요약해서 강조하는 케이스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준생 통신원 우리 세미 씨가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세미 씨? 네. 네. 취준생 통신원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네, 최근 복지부 산하 여러 기관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공기업에 지원할 때 사기업처럼 기업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혜택을 받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는 건지 어느 정도로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이 우선인 건 틀림이 없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한 공익을 달성하려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담보가 돼줘야 돼요. 즉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익을 위해서라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정도로 우리 지원자분들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공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통신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NCS에 직업 교육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각 기업마다, 공사마다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그런 교육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NCS 코드가 있는 그런 교과목들을 이수하시고 그러한 내용 위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 과목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면서 강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뭐 5개 정도 입력하는 것도 있고 15개 이상을 또 입력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해봤고요. 이젠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2번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생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시오입니다.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아닌가요? 예, 세미 씨의 답변이 맞죠? 네, 일단은 문제 해결 능력이 전제가 돼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어진 어려움 앞에서도 어떻게든 이걸 완수해 나가는 어떤 책임감에도 좀 뉘앙스가 있다라는 걸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지금 고생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뒤에 이제 파악한 문제점과 대처 방식도 강조하라고 했거든요. 역시나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초점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첨삭을 해볼 텐데요. 오늘부터는 내용을 좀 나눠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이 첫 번째 문단 첨삭을 해주실까요? 네. 적극적인 자세로 완성한 논문. 적극적인 자세라는 거는 노하우에 해당되고요. 완성한 논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성과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제목은 뭐 일단 큰 문제 없는데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까지가 이제 직접적인 상황 설명이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도 줄이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책임감을 강조할 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즉 목표 구체화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논문에는 실험 시뮬레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기에 반드시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뭐 나름 목표 구체화에 해당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라는 이 문장은 나름 그래도 적절했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앞부분에 상황을 좀 더 줄여야 된다는 측면을 좀 강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앞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에피소드가 드러나도록 간략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분량이면 적당한 걸까요? 더 줄이셔야 돼요. 더 줄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학 시절의 동아리 활동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일단 대학 시절이라는 걸 꼭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싶어요. 왜냐하면은 충계 학술대회, 논문 작성 이거 자체가 이미 대학 시절의 어떠한 활동이라고 이게 암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학 시절에 이거 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충기학술 대회가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앞문장 즉 동아리 활동 중 충기학술대 제출을 목표로 논문을 작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충기학술대회 목표였기 때문에 이것도 앞뒤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더 마찬가지로 한 문장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글자 수를 좀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최대한 뒤에 강조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샘 씨도 뭐 첨삭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없나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상황 설명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하면 적당할지 궁금해요. 일단은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많아도 저는 30% 이상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분의 1 정도. 예,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아예 성과를 먼저 보여주고 그 밑에 상황 설명을 해도 괜찮은가요? 네, 가능합니다. 성과는 지금 완성한 논문이라고 성과를 지금 토제목에다가 넣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문단에서 이것만 고쳐도 합격에 조금은 다가갈 수 있겠다 싶은 문장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은 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논문에는 실험 시뮬레이션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했기에 어떠한 이유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는 반드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글자 수를 좀 줄이는 거 그렇게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소제목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스님이 살짝 얘기하셨는데 소제목은 그렇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소제목을 한번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더 좋은 소제목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드인 거고 문제 해결 능력의 노하우가 뭐냐 적극적인 자세가 노하우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적극적인 자세라는 건 약간 추상적인 노하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소제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냐면은 꼭 이 지원자가 아니더라도 두 분이 문제 해결하실 때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그 노하우를 언급하면서 완성한 논문, 어떤 노하우로 완성한 논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레임 안에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 드릴게요. 네. 되셨나요? 자, 들어봅시다. 자신이 약간 없는데. 자, 최근에 아주 급상승 중인 기대감이 있는 상준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며 완성한 논문이라고. 위기를 극복한. 예. 네. 그 안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정확히 좀 쓰고 싶었지만 그 또 상황이 또 길어질까봐 네. 그냥 이렇게만 한번 써봤습니다. 방금 상준 씨가 얘기한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더 길어질까봐. 사실 제가 여기다 상황 쓰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노하우 쓰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이 상준 씨는 이거는 오답이에요. 네, 다시 좀 들어볼게요. 오답은 정답인 거죠? 오답이면 이렇게 동그라미니까. 혹시 이것도 준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저는 오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예. 네. 백지입니까? 아니요. 한번 해볼게요. 자신 없습니다. 실전 경험의 노하우로 작성한 논문. 잠깐만요. 그러니까 많이 해봤다는 잠깐만요. 거를 표현하고 싶어요. 오답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정답입니다. 아, 정답.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웃기려고 하지 말고요. 네, 약간 웃기려고 했습니다. 예, 그죠? 이거 잘못된 뭐야, 정답이다. 지금 이 부분만 보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오답입니다, 둘 다. 예. 아니, 둘 다 오답은 아니고요. 예. 그나마 정답에 가까운 거는 정답. 네, 세미 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실전 노하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많이 해봤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했다 뭐 이런 뉘앙스를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야기했던 자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걸 넣으려고 했는데 본인만의 노하우가 뭔지를 지금 본인도 지금 명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노하우를 반영하려고 하는 그 노력만을 고려했을 때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한 상준 씨의 이 소제목보다는 낫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강 선생님이 또 첨삭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획부였던 저는 직접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 현재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 실험 일정을 조정하고자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수님께서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흔쾌히 일정까지 조정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와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주 찾아뵀더니 논문이 완성이 돼버렸다. 예.
이렇게 그냥 쉽게? 일사천리로 네. 문제 해결했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원래부터 어려웠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교수님께서 또 직접 고대 구로병원까지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치료 기기를 또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기회까지 주셨대. 그러니까 이건 뭐 교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원자가 자 문제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는지는 앞부분에 그래도 잘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럼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점이 뭔지 근본적으로 쟁점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우리 지원자가 없는 힘까지 발휘하면서 뭐 어떤 지식을 배우면서까지 성격의 컴플렉스를 이겨내면서까지 아니면 좀 더 좀 지속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노력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직접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게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줘 버리면 애초부터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안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준비했다라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교수님에게 의존해가지고 교수님의 모든 정답을 준 것처럼 표현이 됐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본 내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으로 직무에 대한 역량을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내용으로는 어떤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면서 나중에 이제 지원한 행정직이나 심사직에서 업무를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앞에서 제가 첨삭한 내용들처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목표 구체화, 그 다음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적절하게 연결해서 해결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줘야 되는데 목표 구체화에 대한 부분은 드러났지만 문제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었다는 걸 어떻게 파악했다는 것인지 그게 좀 생략이 됐고 또 그거를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원자의 노력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지속적이고 좀 뭐랄까 없는 힘까지 발휘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쉬운 거죠. 네, 샘 씨도 이 첨삭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저는 유지한 채 뭔가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교수님한테 되게 부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거나 교수님을 만나 뵙는 거로도 어려운데 되게 뭐 이메일도 보내고 뭐 직접 뭐 면담 신청도 하고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면 좀 괜찮을까요? 네. 네, 교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어떤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네. 그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다. 네. 왜냐하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생소하거나 네. 아니면 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까지 공부하고 준비하면서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수님에게 또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었고 교수님이 도와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네.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어느 정도.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는 결국 상대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어렵지만 누구한테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제를 정말 어렵게 해결했다는 노력들이 들어가줘야 이게 딱 봤을 때 이 평가자에게, 이 지원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겨낸 거 보니까 나중에 입사해서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대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런 표현들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만 좀 고쳐도 달라지겠다 싶은 문장이 있으시다면 네. 한번 꼽아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직접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까 세미 씨가 얘기했던 것들처럼 어떤 부분들까지 준비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쉬는 시간이죠. 대신 물어주마 시간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묻기엔 좀 민망한 그래도 궁금한 질문들을 우리 세미 씨가 대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이 질문은 저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질문인데요. 학벌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건 취업에 유리할까요? 일단 공공기관은 학벌 자체가 기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사기업은 사기업은 예, 편입을 하는 거는 뭐 저는 당연히 가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편입을 함으로써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개인마다 판단하셔야지 무조건 뭐 학벌을 높인다고 다 유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정말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인지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나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 예진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예. 방학 때도 자주 교수님을 찾아뵈며 논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쭈어보았고 이런 적극적인 모습에 교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이 부분인데 저와 쌤 씨가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나요? 대충 한번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컨셉은 있는데 어떻게 잘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라 뵙기 어려운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이메일로 분석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 조교님한테 전화도 몇 번 드리고 좀 참고처려해서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케이. 이런 적극적인 모습에 교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케이. 네. 저도 뭐 비슷합니다. 예. 방학 때도 자주 교수님을 찾으면 논문에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았고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주무시고 계시는 새벽 시간에도 카톡을 보내면서 궁금증을 계속해서 물어보아서 적극적인 제 모습에 다시는 카톡하지 말라며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근데 괜찮다. 내가 아니야. 내 건 내가 아니라고 왜 아니, 자꾸, 근데- 왜 자꾸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인사 담당자들이 피식하면서 그래도 제 건 제가 아니에요. 귀엽게 볼 것 같아. 어떻게 저도 이제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포장을 못해서 선생님을 만나는 건데 선생님 만날 중이에요 저도. 질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되게 개그를 섞은 재치 있는 자소서는 인사 담당자가 좀 귀엽게 여기면서 가산점을 주지 않을까요? 귀엽게 여기면서 네. 떨어뜨리는 예. 먼저 붙으십시오. 예, 전 떨어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날 저희. 그럼 제가 세미 씨 붙여드릴게요. 얘기가 맞아요. 이메일까지 분석하고 여러 번 조교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물리적으로 그냥 여러 번 찾아갔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뭔가를 준비하면서 갔다라는 게 더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설득 경험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문제 상황에서 설득을 했다라는 것도 문제 해결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과 약간 차이가 좀 있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지금 방학 때도 자주 교수님을 찾아뵀다. 자주. 이 자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는지 그게 또 구체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세미 씨 답변이 좋았고요. 아까 새벽에도 카톡을 한다. 굉장히 이렇게 하면은 혼나죠. 예. 저도 어떻게 뭐 표현하고 싶었는데 포장이 잘못된 겁니다. 다른 방법도 하나 있어요. 조교님도 찾아갈까 생각을 해봤지만은 그건 좀 조교님을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교수님이 주차장에서 내리는 차를 보고 차 앞에 전화번호를 몰래 훔쳐봐서 밤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건 범죄니까요. 스토커. 혼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 같은 방법은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뭐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분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저도 언짢지 않으니까요. 이게 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 스스로. 예, 저 스스로.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네. 좀 독서를 들어가지고 네. 혼나가지고 예. 이번 시간에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우연이잖아요. 지난 시간보다 좀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요? 우연이잖아요. 다음에 아니 강생이 많다는데 왜 저도 이걸 해보니까 예. 아니 근데 좀 발전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되게 이제 뭔가 조금 이게 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까 상준 씨 답변에 계속 공감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다시 또 뒤로 가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그 공감을 좋게 보지 마십시오. 이 공감은 뭐냐면은 나는 붙겠구나 이 공감이에요. 야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나는 좀 낫다 이런 공감인 거 아니야? 더해라. 너 이런 식으로 나쁜 길 있잖아요. 친구가 나쁜 길로 갈 때 이 길을 더 가게 해줘야지 하면서 공감하는 거 있잖아. 너 이 길로 더 가.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이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이혜진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할 부분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우리 선생님이? 네. 일단은 NCS에 맞춰서 자기소개서 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NCS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항목마다 요구하는 이제 NCS의 직업기초 능력이나 직무 수행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본인의 경험을 어떻게 쓰려고 하기보다도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항목이 어떤 이제 직업기초 능력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성하기 이전에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내가 어떤 방향에 맞춰서 이 글을 쓸 것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우리 지원자분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스 3법칙이 아닌 조금 달라진 내용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조금 더 자소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잘하셨나 봐요? 오늘 좀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